자,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ACOS를 써서 서버와 통신하는 겟 방식과 포스트 방식으로 통신하는 방법들을 사용해 봤습니다. 그죠? 그걸 배워봤고요. 이번 영상부터는 실제로 로그인 프로세스를 우리가 하나를 차용을 해와서 그 프로세스에 맞게 스토어에 값들을 저장하고 필요하다면 로컬 스토리지 내를 사용해서 뭐 유저의 정보들을 저장하고 그것들을 불러와서 다시 로그인 시키고 뭐 이런 작업들을 앞으로 할 텐데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잠깐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인은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서버로 전송을 하죠. 전송을 하면 서버에서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다시피 그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찾고 비교하는 뭐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결과값을 돌려주게 되거든요. 여기 아래에 써놓은 값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리퀘스트 리스폰스 그 홈페이지에서 반환되는 결과를 그냥 써 놓은 거예요. 비교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성공했을 때는 어떤 토큰을 남기게 되고 실패했을 때는 에러 메시지를 서버에서 다시 반환해 주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실패는 굉장히 간단하죠. 로그인 요청을 했더니 실패를 했다. 그러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알람 메시지를 띄우면 돼요. 그죠? 로그인을 실패했으니까 뭐 비밀번호와 이메일을 확인하세요 라는 알람창을 가운데 띄워서 다시 로그인을 시도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로그인이라는 과정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보안 문제도 많아졌고 해서 좀 복잡해졌는데 제가 정확한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우리가 지금 그런 프로세스들을 앞으로 개발하실 때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여기서 개발로 한번 해보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식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유저가 로그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유저가 홈페이지에서 접속을 해서 서버에 어떤 요청을 합니다. 뭐 멤버 아이디가 3번인 이 멤버의 정보를 줘. 뭐 이렇게 서버에 요청을 하면 서버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물어보겠죠. 너 누구냐? 라고 물어볼 거예요. 너 누구인데 나한테 이런 요청을 하니? 라고 하면 이제 그런 뭐 에러 메시지가 뜨면서 뭐 로그인 창으로 이동한다던가 하겠죠. 자, 그러면은 유저가 다시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을 해서 서버에 다시 요청을 하면 서버에서는 너구나. 여기 결과가 여기 있어. 라고 이제 알려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매 요청 시마다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유저에게 요청하지 않죠. 이메일과 비밀번호는 한번 입력해서 로그인이 되면 다시 그걸 물어보지 않잖아요. 자, 이거를 처리해 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제 토큰을 사용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매 요청 시마다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유저가 입력하지 않잖아요. 너무 귀찮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다가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뭐 뷰 어플리케이션으로 하면 뭐 스토어 파일에 저장을 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웹브라우저에 로컬 스토리지나 쿠키에 저장을 해 놓는다든지 어쨌든 유저의 어떤 기기 내에 그 값을 저장해 놓고 매 요청 시마다 그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담아서 서버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럼 서버에서 그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가지고 DB를 조회해서 이 사람이 맞구나. 그러면은 결과값을 돌려주고. 네, 그럼 이런 과정을 거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기에 이메일과 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다면 기기를 탈취하거나 브라우저를 누가 다른 사람이 쓰거나 했을 때는 이메일과 비밀번호가 그대로 노출이 될 수 있고 매 요청 시마다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담아서 보내면은 만약에 그 요청을 해커가 탈취하게 되면 거기서도 이메일과 비밀번호가 다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든 방법이 토큰이라는 방식인데요. 서버에 요청을 했을 때 첫 서버에 요청을 할 때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넣어서 보냅니다. 보내면 서버에서 어떻게 하냐면 너구나 하면서 결과를 먼저 돌려주는 게 아니라 토큰을 돌려줘요. 토큰을 그 결과값을 받아서 넣어서 보내주게 되는데요.
이 토큰을 유저는 저장합니다. 토큰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봤던 이런 형식 있잖아요.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성공했을 때 이런 암호화된 것 같은 어떤 이런 토큰을 반환을 해주면 이 토큰을 유저는 저장합니다. 뭐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쿠키에다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이건 보안상 어떤 이슈가 있느냐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마다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어딘가에 토큰을 저장하고요. 그리고 나서 요청을 토큰과 함께 서버에 보내는 거예요. 아이디와 이메일이 아니라 토큰과 함께. 그럼 요 토큰을 서버에서 받아서 너구나, 토큰을 해독하겠죠. 누군지를 알아보고 너구나, 그리고 여기 결과를 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토큰이 그러면은 이메일하고 비밀번호를 담아서 보내는 거나 토큰을 담아서 보내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토큰에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정보 중에 하나가 바로 만료 시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주기로 토큰이 만료되게끔 설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짧은 주기 동안 토큰을 사용하고 만약에 만료되면 다시 재발급해주는 과정을 거치니까 토큰 하나가 탈취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해놓은 그 만료 시간이 지나면 이 토큰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해커나 뭐 다른 유저가 그 토큰을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이미 그 만료 시간이 지났다면 절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보안상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큰을 사용해서 이렇게 로그인 이후에 토큰을 사용해서 정보들을 받아와 볼 텐데요. 자, 그러면은 이 토큰을 써서 로그인하는 방식을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페이크 서버에서 이런 식으로 토큰을 돌려주겠죠. 로그인을 했을 때 성공했다면 토큰을 돌려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토큰을 우리가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 저장을 하고, 이 브라우저에 저장된 토큰을 담아서 유저 정보를 한번 요청해 볼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페이크 서버에서는 토큰을 넣어야만 유저 정보를 반환해 주진 않아요. 그렇게 서버가 짜여져 있진 않는데, 어쨌든 토큰을 담아서 보내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토큰을 담아서 유저 정보를 한번 요청을 해볼 거고요. 그러면은 서버에서 이렇게 유저 정보를 담아서 돌려주겠죠. 그러면 그 유저 정보를 저장하고 로그인 상태값을 변경함으로써 이 스토어 파일에 실제로 로그인이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뷰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줄 겁니다. 자, 요 과정을 우리가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할 텐데, 로그인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가 사실은 생소할 수 있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은 나중에 로그인 프로세스에 대한 뭐 제이슨 웹 토큰을 쓰시든 뭐 패스포트로 다른 걸 쓰시든 로그인 프로세스를 이해하셨을 때 다시 제 영상으로 오셔서 그러면은 이 로그인 방식을 쓰려면 이렇게 서버와 통신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런 과정들을 미리 영상으로 남겨놓는다고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